성서 노인종합복지관 탁구 당구 동아리반이 주관하는 어르신 미니 올림픽 대회가 21일 성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동아리 활성화와 건강한 노인상 구현을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이날 당구 대회는 상구와 사구, 포켓볼 등 3개 종목으로 나누어 총 5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여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뽐냈습니다. 탁구 대회는 남녀 복식 16개 팀 32명의 어르신이 참여하여 동아리 활동을 통해 연마한 탁구 실력을 유감없이 선보였습니다. 이날 우승에는 당구반은 이상대 어르신이 차지했으며 탁구반에서는 이만기 김윤득 어르신이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성선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당구 동아리 및 탁구 동아리를 포함해 11개의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으며 동아리 활동에 대한 문의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또 동아리 가운데 구연동화 동아리와 헬로 잉글리시 동아리, 숲 동아리 등 3개 동아리가 최근 만들어져 활동 중입니다. 달성군 다사업은 다사 선유문화축제를 다사업 강창교 밑에서 16일 개최했습니다. 다사 선유문화축제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다사 소상공인 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축제는 올해 처음으로 열렸으며 10만 인구 시대를 앞둔 다사업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 위한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인 김문호 달성군수와 추경호 국회의원, 강성환 시의원, 군의원 등 내빈과 함께 다사 선유문화축제 관계자, 지역민 등이 함께했습니다. 행사는 먼저 오후 3시부터 품바놀이와 이천농악, 국악공연 등과 함께 체험 행사가 다채롭게 열렸으며 본격적인 행사는 오후 6시 30분부터 개회식을 시작으로 진행됐습니다. 칵테일 공연과 음악 공연 등과 더불어 불꽃놀이가 이날 행사를 화려하게 장식했으며 이어 이 자리에서 영화 상영이 열려 화려하고 다채로운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이번 다사 선유문화축제는 지역 주민의 화합과 소통도 중요하지만 선조들의 선비 문화의 숨결과 전통 문화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지역 정체성과 문화자산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정자와 나루터를 복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도심 재생과 골목 상권이 활성화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밖에도 오후 7시 30분에 다사업 영백정에서 문산 월주 시낭송회가 열렸습니다. 매년 이때쯤 영백정에서 시낭송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시낭송회가 열리고 있는 영백정은 파평 윤씨 가문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자로 낙동 제1강산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많은 시판이 걸려 있습니다. 영백정에서 유유히 흐르는 강물과 달을 보며 열린 시낭송회는 수령 300년이 넘는 회화나무 아래 풀벌레 소리와 국악이 더해져 깊어가는 여름밤, 세월을 거슬러 아름다움을 더했습니다. 한편 다사업은 1997년 11월 1일 업으로 성격한 이래 지난 4월 10일자로 인구 9만 명을 돌파하며 전국 군 단위 업인구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16일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지역 자동차 기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대응으로 대구시에선 지역 기업과의 긴밀한 접촉을 위해 비상대책단을 구성하고 산업 분별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기업 현황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대구시는 산업 분별 현장 소통 시장실을 운영했습니다. 지난 12일에 기계 로봇 분야를 시작으로 13일엔 섬유 염색 분야 현장 소통 시장실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타 산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자동차 부품업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열렸으며 이날 간담회에는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해 지역 7개 자동차 부품 기업 대표와 지원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별 준비 상황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간담회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정부와 시의 대응 계획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구시는 앞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 대책을 발굴해 지역 기업들에게 위기를 통해 혁신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수성 알파시티 일부 구간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 세대를 실정 테스트를 합니다. 자율 셔틀버스는 카모 1대와 스프링카 2대이며 올해 10월까지 시험 운행을 거쳐 11월부터 일반 시민들에게 상시 탑승 기회가 제공됩니다. 또 12월부터는 스프링카는 교통 통제 없이 상시 운영되고 카모는 개발 진행 상황에 따라 운행 일정을 잡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에선 지역 내 자율주행 산학 연구 기관들과 인계해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피드백을 통해 지역 기업들이 개발한 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합니다. 또한 시에선 실정 사업의 사전 테스트와 안전한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을 위해 지난 20일부터 11월 말까지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수성 알파시티 내 2.5km 순환도로 편도 2차선 중 2차선을 부분 통제하며 안전요원과 안전시설물을 배치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이동 유도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구시는 자율주행 셔틀버스 기술개발 실정을 시작으로 현재 진행 중인 범부처 기가코리아 사업을 통해 테크노폴리스까지 자율주행 차량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완료 보고회를 20일 가졌습니다. 이날 완료 보고회는 대구시와 구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대구시에선 이번 사업 완료를 통해 데이터의 수집과 저장, 활용까지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날 완료 보고회를 가진 디데이터 허브는 국비 5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0억 원이 투입된 사업이며 대구시 데이터 행정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디데이터 허브에 들어가면 흩어져 있던 대구와 구군이 보유하고 있었던 공공 데이터와 통계 데이터, 분석 데이터 등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으며 1만 5천여 건의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앞으로 디데이터 허브와 빅데이터 활용센터, 오픈스퀘어 디대구와 연계해 시민 누구나 대구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은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 지역 빅데이터 허브 사업 공모에 전국 최초로 대구시가 선정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오는 30일 저녁 7시 30분 아늑하고 편안한 밤, 뜨겁고 열정의 낮은 태양을 모티브로 한 타악 페스타 태양을 두드리다를 재개관하는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개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국악부터 아프리카 타악까지 다양한 타악을 만나볼 수 있어 동서양이 어우러지는 이색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공연에는 1986년 창단 후 한국 전통춤 공연을 기획하여 전통춤을 전승하고 있는 장유경 무용단과 2018년 문화가 있는 날에서 대구 경북권 청춘 마이크 아티스트로 선정된 타악 집단 1로 2018년 대구 전국 사물놀이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오락, 그리고 아프리카 음악과 춤을 선보이며 젊음의 에너지와 해방감을 전하는 포니케, 마지막으로 한국의 정서가 녹아든 독특하고 새로운 한국 대표 삼바팀 라퍼커션이 참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컬러풀한 이벤트 2019 대구국제 바디 페인팅 페스티벌이 24일부터 25일 양일간 누리공원 코롱 야외 음악당에서 열립니다. 세계 최정상의 바디 페인팅 아티스트들이 펼치는 환상의 이벤트 컬러풀 도시 대구에서 화려한 색의 향연에 빠뜨릴 예정입니다.
이번 대구국제 바디 페인팅 페스티벌에는 바디 페인팅, 판타지 모델 메이크업, 베스트 모델 경연과 시상이 이뤄질 예정이고 페이스 페인팅 체험, 모델과 사진 촬영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꽃놀이와 락밴드, 퍼포먼스 등의 공연과 그래피티 등의 이벤트로 컬러풀한 대구를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8월 22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달서구 용산동 우리마을 교육나눔추진위원회가 태극기 티셔츠를 만든 소식입니다. 달서구 용산 1동 우리마을 교육나눔추진위원회는 13일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정한 광복의 의미와 태극기에 담긴 민족의 염원을 되새기는 체험형 행사를 가졌습니다. 행사는 초중학생 24명과 학부모 등 총 30여 명이 참여해 광복절 및 태극기 의미 교육, 나만의 태극기 티셔츠 만들기 등으로 진행됐으며 권주남 위원장은 어린 청소년들이 광복을 위한 순국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숭고한 나라 사랑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다음 기사는 하원시장의 옥상이 예술로 물들여진 이야기입니다. 14일 하원 전통시장 옥상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비공모사업의 일환으로 하원시장 예술에 물들다 라는 주제로 축제가 열렸습니다. 축제는 시장 옥상에 입체적인 문화향유의 거점을 조성, 구성원들이 지역 문제를 문화적 방법으로 직접 해결하는 프로그램 운영과 주체적 문화 형성과 함양을 통한 하원시장의 지속 발전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 상인, 청년 예술가, 공무원 및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문화예술 공연, 시민 참여 공연, 옥상 반상회의 순으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다음 기사는 학생들이 모든 북을 통해 8.15 특별 공연을 개최한 소식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함께 기획하고 공연하는 과정을 통해 8.15 광복절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제6회 대구 학생 모든 북 8.15 특별 공연이 14일 대구백화점 앞 동성로 특설 무대에서 개최됐습니다. 팔을 들고 일어나 오늘을 기억하라는 주제로 2013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공연은 8.15 광복절과 우리 땅 독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대구 시민들과 함께 화합과 축제의 마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효성여고 동아리반의 페이스 페인팅이 흥을 돋우는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신당중, 신당초 학생들로 이루어진 글로벌 국악 오케스트라단의 공연, 8개 중학교 100대 모든북 합동 공연, 와룡중학교의 밴드부 공연 등 1시간에 걸쳐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마지막은 지역민들의 동정 소식입니다. 대구 강서소방서 구조대 김용식 소방위가 16일 모범선행 국민상을 수상했습니다. 김용식 소방위는 지난 8월 2일 이웃집에서 화재가 발생,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압에 성공하고 재산 피해 경감과 인명 대피 유도로 지역사회 안전에 모범이 돼 모범선행 국민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김용식 소방위는 1991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각종 재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힘썼으며 특히 순환, 산악, 교통사고 현장 등 열악한 여건에서도 투철한 사명감으로 직원들의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한돈협회 성주군 지부는 14일 관내 독거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전달해 달라며 돼지고기 2.2톤 1,100만원 상당을 성주군에 기탁했습니다.
나눔은 지속적인 폭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과 함께 극복하고자 한돈 농가들의 뜻을 모아 대한한돈협회 성주군 지부에서 주관했으며, 권열 지부장은 최근 한돈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즐거운 휴가도 보내고 돼지고기 소비 촉진에도 힘을 보태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다산농협 28명 농가 주부 모임 회원들과 관계자들은 폭염에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직접 요리한 삼계탕과 함께 떡, 다과를 대접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뜻깊은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농가주부 모임은 매년 복날을 맞이해 지역사랑 봉사활동으로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사라져가는 효정신을 되살리고 활기찬 노년 문화를 만들기 위해 어르신의 날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원 출신의 75세 정종고 씨가 14일 달성군청을 방문해 달성장학재단에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정종고 씨는 어린 시절 어려운 환경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됐으나 60대에 대학에 입학해 70세에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만학도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제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장학금 기탁을 통해 고향 후배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고 나라를 위해 좋은 일꾼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8월 22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신달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지난 19일 오후 3시 주식회사 떡 파는 사람들 직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인식개선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찾아가는 기업체 특강 사업은 신달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의 2019년 채용기업 사후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센터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한 여성 구직자와 채용기업에 대해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 인식 개선에 필요한 강의를 지원합니다. 이번 특강은 주식회사 떡 파는 사람들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양성평등 및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통해 직장 내 가족,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과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을 높이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2018년 1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원받은 신달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한 직업상담, 직업교육, 취업알선 연계 등 개인별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구 달성구는 8월 20일 화요일부터 9월 19일 목요일까지 참꽃 갤러리 63번째 마중으로 달성군 교사 작품전을 군청 2층 참꽃 갤러리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바쁜 교직 생활 중에도 틈틈이 창작 활동을 꾸준하게 펼쳐온 달성 미술교사 6인의 회화 작품 총 30여 점을 전시합니다. 이번 작품전을 통해 미래의 교육을 책임지는 달성 미술교사 6인의 각기 다른 작품 세계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참꽃 갤러리 관람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며 관람료는 무료이고 관람자에게는 팜플렛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달성 군립도서관은 오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9월 3일 지난해 TVN 어쩌다 어른에 출연해 화제가 된 송경희 작가를 초청하여 당황하지 않고 웃으면서 자녀 성교육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부모들의 고민거리인 자녀 성교육 방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집니다.
9월 19일에는 공부머리 독서법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최승필 작가를 초청해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자녀 독서 교육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9월 21일에는 유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피노키오와 빨간 모자를 주제로 신나는 인형극을 진행하여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지역 주민들의 독서 친밀감 향상을 위하여 사서 추천 도서 목록 배부, 과오로 잡지 나눔터, 기증도서 나눔터를 마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예정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신청은 달성군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주식회사 대우경금속은 19일 구지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구지면의 한부모 가족 자녀를 위해 매월 후원금 20만원을 기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구지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주식회사 대우경금속 관계자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늘 관심을 갖고 작은 나눔을 실천하고 싶다며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달성 2차 산업단지에 있는 주식회사 대우경금속은 알루미늄 압출 제조업체로 2013년 회사 설립 이후 연매출액 300여억 원, 종업원 53명을 둔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달성경찰서 치안알림이 임준환, 김효인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원한 여름휴가 계획하시고 저희 치안알림이와 함께 행복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달성경찰 치안알림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달성경찰서와 달성구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로 여성 아동 안심귀갓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 아동 안심귀갓길은 범죄 예방 환경 개선이 필요한 장소를 선정해 범죄 예방 방법인 셉테드 사업과 치안 인프라 구축으로 범죄 심리를 억제하고 지역 주민의 체감 안전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달성경찰서에서는 현장 진단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 내 여성 아동 안심귀갓길 16개소를 대상으로 노면 표시와 LED 보안 등 태양광 표지병, 로고젝터 등을 설치해 야간 보행자들에게는 안정감을 주고 범죄자들에게는 범죄 심리를 위축시키는 안전한 귀갓길을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달성경찰서는 범죄 예방 환경을 위해 원룸과 다세대 주택 등 범죄 취약 지역을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방범 진단을 진행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가지를 가기 위해 주요 도로는 차들로 붐비는데요. 가족, 친지들과 즐거운 여행을 생각하며 떠난 휴가가 크고 작은 교통사고로 주의를 안타깝게 하기도 합니다.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 중 잘 알려져 있는 큰 사고의 경우 대부분 관광버스나 전세버스 사고인데요. 이러한 버스 사고의 경우 많은 인원이 다치거나 사망으로 이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더 안타깝게 합니다. 대형 버스 사고의 원인은 운전자 피로 누적으로 인한 졸음운전과 차량 결함, 운전 미숙, 운전 부주의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승객들도 함께 동참해야 하는데요. 먼저 버스 내에서는 승객들이 음주, 가무를 일체 금지해야 하며 안전띠는 꼭 착용하고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 운전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함은 물론입니다. 아울러 운전자는 장거리 운행 전 차량 정밀 점검은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운행 시에도 난폭 운전과 과속, 끼어들기 등을 삼가하고 교통법규 또한 준수해야 합니다. 운전자와 승객 모두가 한마음으로 안전운행을 실천하여 즐겁고 안전한 운행길 되시기 바랍니다. 달성경찰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내 이용객이 많은 공중 화장실을 불법 카메라 특별 관리 대상지로 정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대되고 그 사용법이 간단해지면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자 또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경찰에서는 이번 여름에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카메라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여름 휴가철 안심하고 피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중이용시설인 워터파크와 목욕탕 등의 여경을 포함한 단속반을 구성해 탈의실 주변 불법 카메라 단속 및 예방 순찰에 나서고 있습니다. 휴가철 많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과 숙박업소 등 이용 시에는 카메라 촬영음이 들리거나 불빛이 번쩍인다면 바로 112에 신고해 증거를 확보하는 등 여러분의 적극적인 예방과 신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달성경찰서는 성범죄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다시 시작하는 의미 있는 8월입니다. 무더운 여름 힘들 계절이지만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과 휴가 계획을 세우며 즐거운 추억 만드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달성경찰 치안 알림이 김효인, 임준환이었습니다.